606페이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죠? 판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글자. 다시 살게. 판매가 무슨 뜻이라고요? 다시 살게. 다시 살게 하려면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아니, 내 말 좀 들으세요. 다시 살게 이 말은 무엇을 전제로 한 말이냐고. 그리고 팔았으니까 다시 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살게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팔았다, 즉 이전했다, 이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야 다시 사죠. 오케이, 그거예요. 갔으니까 돌아오죠. 돌아온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전제로서 이미 갔다는 뜻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글자 뜻이에요. 환매. 다시 살게. 그렇게 약속하는 걸 네 글자로 뭐라 할까요? 환매, 특약. 특약이 약속이거든요. 특약은 다른 말로 하면 계약, 약정. 이 단어 까먹지 마세요. 자, 그럼 이런 경우에 보세요. 갑이 자기 부동산 갖고 있습니다. 얼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이게 3억짜리라 치고요. 1억 빌린다 칩시다. 여기에 저당권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3억짜리니까. 돈 급하면 저당 설정돼 있을 수도 있어요. 얼로부터 1억을 차용한다. 돈 빌려주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채권자. 돈 빌린 사람 뭐라 해요? 채무자. 오케이. 까먹으면 안 돼요. 이제 돈을 빌려주면서 공짜로 빌려주면 이걸 무슨 채권이라 그래요? 담보 없이 빌려주면 무담보 채권. 그냥 글자 그대로 무담보 채권. 그렇게 해도 되고요. 신용대출은 보통 무담보 대출 아닙니까? 예. 그 범위가 좀 좁아요, 그거는. 근데 큰 돈 빌려주면 담보를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담보 받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저당권 설정하는 방법 있잖아요. 저당권 설정하는 거. 저당 설정하는 방법. 공동저당 해도 되고, 뭐, 단독저당 해도 되고. 공동저당은 무슨 뜻일까요? 채권 담보 목적으로 부동산이 몇 개 이상? 2개 이상 담보로 줘. 그게 공동담보예요. 그럼 공동저당은 저당권이 한 개인가요? 여러 개인가요? 여러 개입니다. 그건 맨 처음에 시험 나온 거예요. 부동산마다 저당 설정하거든. 그러니까 부동산마다 저당이 있는 거죠. 두 개를 같이, 2개 이상을 같이 하니까 공동저당이다. 저당해도 되고요. 또 특별법이 있죠. 임대차가 왜 나옵니까? 지금 돈 빌려주는 이야기 합니다. 임차권 이야기가 아니고. 임대차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요. 돈 빌려주고 가등기 해놓는 거 아시잖아요. 기억납니까? 그럼 요 뒤에 가면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느낌이 새한데 지금. 그 단어를 처음 듣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내가 새하잖아요. 여러분이 새한 게 아니라 내가 이상 안 가르쳤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담보 가등기 기억납니까? 이것도 담보 아닙니까? 담보 저당권이에요. 글자 담보를 붙이면 담보 가등기. 등기부에 가등기 해두는 거고 소유권 이전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담보로 이전하는 거. 그리고 양도담보. 글자 까먹으면 안 돼요. 이 방법으로 담보하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다 특별법이잖아요. 요거는 민법에 있는 거고 요건 특별법이고. 이해되나요?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민법상 저당권, 특별법상 담보가등기, 양도담보. 그 다음에 금방 오늘 지금 할 게 뭐라고요? 환매.
환매 특약을 하는 것인데요. 이것도 담보 기능이에요. 담보 기능. 담보 기능. 자, 이제 이 방법을 하면 이렇게 해요. 소유권을 넘겨줘요. 무슨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소유권을 넘겨준다고. 여기 뭐 등기부에 2번 하고요. 2번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해주면서 두 사람 사이에 1억을 갚으면서 이자하고 1억 갚으면서 이 집을 내가 다시 되찾을 거야. 아시겠죠? 그게 되찾겠다 약속. 환매 특약. 환매 특약. 환매 특약은 두 사람 사이 했잖아요. 등기해야 제3자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포인트라고요. 이때 등기 같이 해야 돼요. 동시에. 따로 하면 안 받아줍니다. 지금 이런 내용들은 등기에서 이야기해요. 누구한테 소유권 넘겨놨어요? 채권자에게. 채권자에게. 문장에서는 채권자라고 나오거든. 을에게. 지금 여기서는 을을. 값을 바꿀 수도 있는 거 아시죠? 시험 출제위원은 슬쩍 바꿔놓는다. 헷갈릴 뿌라고. 꼭 환매 특약을 해두는 게. 그럼 다시 사겠다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예, 오케이. 채무자, 환매권자. 환매권자 되시나요? 다시 사겠다는 사람. 3억짜리인데 1억만 줘도 3억짜리 다시 살 수 있죠.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 집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습니다. 환매권 이전할 수 있다고요. 이전하려면 부기등기에 부기등기 하면 돼요. 이해되시나요? 환매권 이전. 병한테 팔았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 되면 돈 갚으면서 되찾아오면 돼요. 보세요. 소유권 이전 맞습니다. 다시 소유권 이전. 누구 앞으로 넘어와요? 값. 이렇게 다시 넘어오는 거예요. 요게 기본 틀이에요. 요게 기본 틀. 그런데 3번 소유권 이전 받기 전까지는 누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요 등기 되기 전까지는 을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을이 3번에다가 소유권 이전해서 다른 사람한테 팔아먹을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게.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환매 특약이 등기가 되어 있잖아요. 등기된 상태란 말이에요. 등기된 상태에서는 되찾아올 수가 있어요. 즉, 이 환매 특약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되시나요? 자, 그러면 값은 을로부터 사올까요? 정으로부터 사올까요? 자, 대학 교과서에는 제가 질문하는 말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대학 교과서에. 여러분 생각해야죠. 내가 금방 강의하는 말 속에 힌트 많이 줬어요. 심어놨어요. 자, 처음에 누구 겁니까? 갑소유. 소유권 이전되어 있죠? 무슨 목적으로? 담보 목적으로. 다시 사겠다고 환매 특약 등기 해놨잖아요. 이거 동시에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오면 2-1번까지 오면 누구 소유입니까? 그렇죠. 을 소유죠. 을은 이 부동산 처분했다 안 했다? 할 수 있다. 아시겠죠?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자, 이 사람은 누구로부터 사올까요? 환매 특약돼 있는 이 사람은 사올 권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은 넘겨줘야 돼요. 그게 대항할 수 있다 뜻이에요. 누군가 사간다는 걸 알고 샀단 말이에요. 줘야 돼요. 아시겠어요? 안 준다고 우기다가는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된다. 쓸데없는 짓 좀 안 했으면 좋겠네. 자, 상황 이해됩니까? 예. 그러니까 환매특약 안 해두면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못 찾아옵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환매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오케이. 잘하신 거예요. 대항할 수 있다는 말들 우습게 놓치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대항하려면 등기돼 있어야 됩니까? 등기 안 돼 있어야 됩니까? 당연히 등기돼 있어야죠. 가장 시험 많이 냈던 거예요, 이게 포인트란 말이죠. 물론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이런 것도 여러 번 냈습니다만. 대산다. 무슨 목적으로 사기 전에 무슨 목적으로 소유권 넘겼어요? 담보 목적으로 넘긴 거다. 그걸 까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 놨으니까 되찾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뜻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환매는 부동산만 될까요? 동산도 될까요? 이런 게 객관식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객관식 문제란 말이죠. 법 조문을 봐야 되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조문 다 빼보네요. 부동산도 되고 동산도 됩니다. 환매 기간은 부동산 5년입니다. 동산은 3년이에요. 넘지 못한다. 그 다음 시험 나온 거였어요. 부동산 몇 년이라고요? 5년 넘으면 안 돼요. 연장 즉 갱신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안 됩니다. 법에서 막아놨어요. 그래서 이걸 시험 낸 적이 있어요. 법 조문 놓치면 안 돼요. 법에 있는 건 이야기 다 했습니다. 제가 벌써. 그럼 이 5년 기간 안에 약정을 해가지고 돈 갚고 되찾아오면 된다 이 말이지. 요걸 환매 특약 등기라 하고요. 요걸 써먹은 게 요거 아닙니까? 4번. 요걸 환매권 실행에 의한 등기 이렇게 불러요. 등기법에서는 환매 특약 등기, 환매권 실행에 의한 등기, 되찾아오는 등기, 환매권 실행에 의한 등기. 그것만 아시면 돼요. 부기 등기 해야 된다. 까먹으면 안 돼요. 이제 특이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기간 지났다. 요거 금방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부기 등기 한다는 것도 중요하고. 기간 경과 후가 되면 이 약속 기간 5년을 잡았는데 5년 안에 다시 못 찾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행사 못 해요. 이게 실효돼 버리거든. 5년 지나버리면 약속 기간 지나면 연장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짧게 낼 수 있는 거예요. 공유물 불분할 특약은 5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고 연장 가능해요. 근데 이건 연장이 안 돼요. 5년 지나버리면 환매권 행사 못한다 그랬죠.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세요. 아니 특별법 이쪽으로 가야 돼요. 이해됩니까? 담보가등기처럼 양도담보처럼 정산 들어가야 돼요.
보세요. 3억짜리를 얼마야 빌려줬습니까? 그러니까 2억 돌려줘라 이 말이에요. 집을 가져가더라도 되찾아가는 걸 못한다 했잖아요. 집을 어리 소유한다 하더라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남은 금액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 말 이해되죠? 응. 요게 다예요. 요게. 자, 그 환매권 성질을 보세요. 무슨 성질을 해놨습니까? 형성권, 그리고 이 재산권이기 때문에 양도 상속됩니다. 양도 됩니다. 1번에 1번 보세요. 환매 특약을 어떻게 하라고요? 동시에. 그게 포인트예요. 동시에. 그 다음 2번의 첫째 줄, 매매 목적물이 부동산인 경우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 등기한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제3자에 대하여 그 다음에 효력이 있다 찾았나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이 말은 요 뜻이에요. 대항할 수 있다. 이꼴을 이렇게 적어두죠. 이꼴. 대항할 수 있다. 같은 말입니다. 효력 생긴다가 아니라 대항력 생긴다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그 말이.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는 말은 전체적으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뜻이에요.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환매특약 등기는 처분 금지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환매특약 등기 되어 있어도 채권자는 매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뜻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팔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문장 보세요. 그 줄에 밑에서 둘째 줄 제일 끝에 보세요. 매수인은 찾았나요? 매수인은 누구냐 하면 을입니다. 여기 지금 채권자. 채권자는 환매특약 등기 이후에 부동산을 매매한 제3자. 지금 여기 요 정하고 매매했단 말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매매하면 소유권 이전 의무 있다 없다? 있죠. 넘겨줘야 돼요. 그 말을 제3자의 소유권 이전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여기서는 이제 매매했으니까 정의 소유권 넘겨달라 그걸 거부할 수 없다는 거죠. 당연히 자기가 매매했으니까. 그 뜻이에요. 자, 오른쪽에 환매기간 서너 번 시험 낸 겁니다. 부동산 5년, 동산 3년 넘지 못한다. 이 기간을 만약에 6년이라 해도 자동 5년으로 단축됩니다. 그 다음 2항에 연장하지 못한다.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을 거예요. 앞에 부동산 5년은 여러 번 시험 냈고 환매기간 정하지 않았을 때는 자동 5년 3년 됩니다. 그 다음 4번 환매기간 내에 환매하지 못하면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기속한다. 이 말은 환매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한다 이 뜻입니다. 기간 지나면. 되시나요? 환매 비용은 당연히 대금 지급해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 비용도 지급해야 됩니다. 그 첫째 줄 끝에 보세요. 처음의 매매 대금과 그 다음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 비용, 등기 비용 등이 있을 수 있어요. 무엇을 제공하라고요? 대금과 비용. 요게 등기사항이에요. 등기사항. 그 다음 상대방은 누구냐? 환매 의사표시는 환매권자 갑이 누구한테 해야 돼요? 매수인 을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환매 등기가 있고 그 목적물을 제3자가 취득했다면 환매 의사표시는 누구에게 해야 돼요? 제3자, 즉 을에게 해야 됩니까? 정에게 해야 됩니까? 소유자 바뀌었으면 정에게 해야 됩니다.
환매 효과에 1번 제목 이거 조금 잘못 적었어요. 대금과 이자가 상계되는 게 아니고 이자하고 그 동그라미 2번 보세요. 2번. 그 부동산에서 나오는 과실 사용이익하고 부동산 사용이익하고 이자는 상계 처리합니다. 대금하고 이자하고 상계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뭐하고 부동산 사용이익하고 빌려준 돈 이자하고 이해되시나요? 부동산 소유권 넘겨줬으니까 누가 사용하고 있나요? 을이 사용하고 있죠. 5년이라면 5년간 임대료를 이 사람이 선단 말이에요. 근데 5년간 1억에 대한 이자는 이 사람이 썼잖아요. 상계다 이 말이에요. 특약으로 달리 정해도 되는데 특약이 없으면 과실하고 즉 사용이익과 이자를 상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칼로 1번과 동그라미 1번 보지 말고 동그라미 2번을 보셔야 돼요. 과실과 이자는 상계한 것으로 본다. 서로 안 받는 걸로 하자 이 말이에요. 그게 법 조문입니다. 대금과 이자가 아니고요. 대금과 이자 아닙니다. 대금은 별개예요. 그 다음 갈로 2번 환매로 인한 권리 취득은 등기해야 효력이 생긴다. 여기 이제 환매권 행사에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마지막에 되시나요? 환매권 행사에서 되찾아오는 거예요. 등기해야 되찾아오는 거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환매 특약 등기 이후에 성립한 건재당은 환매권 행사로 말소 대상이 됩니다. 그거는 이제 매수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것 권리는 다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4번의 제일 마지막에 환매권 행사로 법정지상권 성립하는가? 안 됩니다.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갑이 담보로 토지를 소유권 이전해 준 거예요. 이거 지금 그림은 집을 그려놨잖아요. 토지를 담보로 이전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을이 겉으로는 을 소유예요. 등기가 을 앞으로 넘어왔으니까. 근데 담보 목적으로 이전 받아놨다 했죠. 실질적으로 누구 겁니까? 그렇죠. 남의 땅이에요. 을이 이 땅에다가 집을 지으면 자기 건물은 맞는데 남의 땅에 지은 거예요. 뭐 말인지 알겠어요? 동일인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환매권 행사에서 토지 되찾아가 하도 처음부터 동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안 된다 그 뜻이에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게 푸른색 그 두 줄 있는 그 부분 보시면 돼요. 그게 안 된다 그 뜻이에요. 토지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매수인이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채무자 토지에 채권자가 집을 지은 거잖아요. 그것만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동일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되찾아 갔을 때 법정지상권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 번 시험 낸 적이 있어요. 대금과 비용은 요건 등기사항이라 했고요. 상계 처리되는 거는 건물 사용 이익하고 토지 사용 이익하고 빌려준 돈 이자하고 상계 처리한다 이 뜻입니다. 각각 사용하니까. 자, 다음 페이지. 교환입니다. 교환은 맞바꾸는 거죠? 아닙니다. 그렇게 약속한 거예요. 까먹으면 안 돼요. 계약이 뭐라고요? 약속. 까먹으시면 안 돼요. 계약은 약속이다. 5월달 6월달은 그걸 할 겁니다. 요약서 제가 이번 주 안에 원장님한테 보내놓고 여러분 다 있어야 됩니다. 그거 얼마 되지도 않고 양이 핵심만 일단 강의해 드릴 테니까 꼭 좀 그 남으면 다 버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원장님 알아서 잘 하시길 겁니다. 교환 계약은 재산권을 서로 다른 재산권 이전하기로
약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부족한 게 있으면 돈을 보탤 수도 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보충금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갑은 토지를 넘겨주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을은 건물을 넘겨줄게. 이렇게 시험 한 번씩 나온 게 있어요. 토지와 건물 바꾸자라는 약속을 한 거죠. 건물 가격이 좀 작으니까 좀 더 돈 보태겠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비슷하면 그냥 바꿔도 되고요. 약속해도 되고. 자, 이렇게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넘겨줘야죠. 주고받는 거는 이행입니다. 교환이 아니고. 교환은 요 약속을 뜻해요. 요까지예요. 1단계. 채권 계약이거든요. 교환 계약도 무슨 계약? 예, 이거 시험 여러 번 냈습니다. 요물 계약이다 하면 틀립니다. 요거 보고 자꾸 요걸 외우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주는 걸 생각하니까 요물이다 생각한다고. 아, 요물 아닌데 약속이라면 여기까지란 말이에요. 주고받는 게 뭐라고요? 이행. 실제로 주고받는 건 이행. 교환은 뭐라고요? 그렇게 하자 약속. 이걸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상무유상계약이니까 위험부담하고 동시행 다 적용되는 거 아시죠? 담보책임도 적용되고요. 계약금 계약도 다 적용되고. 여기에 대금 대신에 다른 재산권 줄게. 그거 빼고는 매매하고 똑같아요. 매매 계약하고 교환 계약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다른 점이 딱 하나다. 대금 대신에 다른 재산 넘긴다. 그거 하나만 달라요. 교환은 서로 맞바꾸는 거죠? 아닙니다. 그 다 넘어간다. 자꾸 넘어간다. 아무리 말해도 넘어간다니까.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약속 단계. 자, 신발 신고 양말 신습니까? 양말 신고 신발 신습니까? 그러니까 양말 신는 단계까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발 신는 것은 이행이다 생각하셔야 되고 꼭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철칙인데 너무 쉽게 생각한다.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법률 요건, 법률 효과. 기억납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요. 법률 요건 안 갖추면 효과 안 생기거든요. 가장 어렵게 낸 게 한번 보충금 지급하지 않았으면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게 가장 최근에 시험 낸 거예요. 대부분 판례가 있고요. 맞습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요 두 개 넘기기로 약속했잖아요. 하나 안 넘겼으면 채무불이행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토지 하나만 넘기면 되는 거고, 여기는 건물 하나 넘기고 보충금도 넘겨야 되거든. 근데 보충금을 지급 안 했다라는 이유로 계약 해지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이니까. 이쪽 채무불이행이니까 이쪽에서 계약 해지할 수 있다. 똑같아요, 매매하고. 자, 법 조문 보세요. 교환은 당사자 상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약정을 까먹으시면 안 돼요. 재산권. 그게 중요해요. 그 다음, 당사자 일방이 전조 재산권 이전과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했다. 보충금을 주기로 약속했다면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럼 보충금 안 줬다는 말은 매매 대금을 안 줬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죠. 그 뜻이에요. 자, 보충금, 즉 금전이라는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했을 때 이렇게 시험 낸 적도 있어요. 매매 계약이 성립한다. 아니죠. 교환 계약이죠. 그게 기출 문제란 말이에요. 또 보충금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전체 계약은 무슨 계약? 교환 계약. 오케이.
다만 보충금이 금전일 때는 무엇을 준용한다?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했지. 매매 계약이 된다 이렇게 하면 틀리죠. 글자 살짝 바꿔서 시험 낸 적이 있어요. 이 두 줄만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문장을 글자를 살짝 바꾸니까 자꾸 틀린다 이 말이에요.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휘에 보면 상무, 유상, 낙성, 분류식 계약이다. 교환의 성립은 상방 모두 재산권 이전하기로 갈로해가 이전 다음에 뭐라고 적어놔야 되겠어요? 요거 저거 꼭 이걸 빼면 안 돼요. 이거는 교환은 약속이라서 약속을 빼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다 주고받는 걸 교환이라 생각한다니까.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노무 제공한다. 노무는 일을 해준다, 노동을 해준다 이 말인데요. 그건 재산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환계약이 아닌 거예요. 노무 제공은 고용계약이에요. 일해주고 대가 받잖아요. 그게 고용계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로계약인 거죠. 민법에서는 고용계약이라고 해요. 교환계약이 아니다. 자, 이제 보충금은 부족한 금액을 돈으로 주는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이번에 1번 보충금에 대해서 매매대금 규정 준용한다. 뭐 똑같은 조문이고요. 이번에 그 둘째 줄 끝에 보세요. 보충금을 금전으로 지급한다고 하여 교환계약이 매매계약으로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부분을 시험 낸 적이 있다 이 말이죠. 자, 3번 요거 최근에 시험 나온 거예요. 보충금 지급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요거예요. 판례. 그 다음에 교환의 효력인데요. 교환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담보 책임진다 안 진다? 책임져야죠. 담보 책임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동시행의 항변권과 위험부담 적용된다. 갈로에가 뭐 적어놔야 돼요? 상무계약 생각하면 돼요. 상무계약이니까 당연히 적용되는 거죠. 이 부분 시험 몇 번 낸 거예요. 예컨대 보세요. 두 사람이 토지하고 건물 보충금 플러스해서 교환하기로 약속했는데 이 행기 전에 건물이 지진으로 완파되었다. 이해됩니까? 그럼 무슨 문제예요? 위험부담 아니면 채무불이행 문제거든. 똑같아요. 매매하고. 그러니까 위험부담하고 동시행 주고받을 때 같이 동시에 주고받으라. 뭐 똑같은 거예요. 3번 요거 여러 번 나온 거예요. 부동산 교환 가격을 묵비했다. 기망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기망 아니다. 사기 아니다. 가격은 누가 알아봐야 돼요? 파는 사람 부른 대로 믿어야 됩니까? 사는 사람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그거예요. 판례 이론이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파는 즉 매도자 측에서 양도자 측에서 아무리 비싸다 하든 뭐 말을 하지 않고 있던 간에 그 속인 건 아니다 이거죠. 여러 번 출제한 겁니다. 민법에서. 가격은 누가 판단해야 된다고요? 매수인 스스로 판단해야 돼요. 첨단 오락타운 사건도 있었잖아요. 일정 수익을 보장하겠다. 수익에 대한 예상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분양받는 사람이 알아서 해야지. 파는 사람한테 그 말 다 믿고 사면 그게 사기 아닙니까? 이랬거든요. 사기이다 아니다? 아니다. 착오냐? 착오도 아니다. 결국 취소 못한다. 여러 번 출제한 거예요. 자, 교환계약은 서로 다른 재산권을 상호 이전하기로 약속한 거다. 되시죠? 매매계약은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 지급하기로 약정한 거잖아요. 요거 하나만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만 다르다. 부족하면 돈 좀 보태도 될 게 뭐. 이게 뭐가 어렵나요? 이게 핵심은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 매매에서 했잖아요. 매매 앞에 하기 전에 무슨 계약이다? 상무계약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합니까? 요렇게 아니 요렇게 해봐 요렇게. 이건요 우리 저 김정한 박사 민법 만드신 분 지금은 돌아가고 안 계시는데 그분이 서울대학에서 은퇴하고 지방에 내가 있는 대학에 와서 상무 뜻이 이 뜻이다 이렇게 전달하고 돌아가셨거든요. 나도 여러분한테 전달하고 돌아가려고. 민법 만든 분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상무 뜻이 두 채무가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면 현상광고계약, 편무계약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명확한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만 있으면 편무거든요. 두 개 있어도 마주보지 않으면 편무란 말이에요. 현상광고계약. 딱 마주보고 있어야 돼요. 이해되나요? 응. 두 채무가 마주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서로 대가적 출연을 한다. 이건 뭐예요? 자기 재산 감소시키고 상대방 재산 증가시키는 행동 서로 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이게 유상이잖아요. 이거 까먹으시면 안 돼요. 이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고받을 때 같이 주고받자 동시행이잖아요. 하나가 없어지면 하나 어찌 되는 운명이에요. 채무불이행 아니면 위험부담이란 말이에요. 손가락 두 개에서 다 끝난 거예요. 민법은. 요게 다라고요. 자, 임대차 볼게요. 임대차. 임대차 약속이에요. 임대차가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지금 다 약속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졸업한 지 우리가 몇십 년 됐는데도 지금 다시 약속 배우는 거예요. 임대차도 약속이에요. 매매도 약속이고 교환도 약속이고 임대차도 약속이에요. 혼인계약도 약속이에요. 잘 살아보자고. 서로 협력하자고. 그러니까 부부간은 서로 협력 의무가 있어요. 청구권이 있고. 자, 임대차는 뭘 요구할까요? 뭘 약속했을까요?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했다고요. 임대인이 무슨 약속했다고요? 사용해라 약속이 아니고요. 사용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사용해라 약속 아닙니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줄게 약속이라고요. 언제까지요? 계약 끝날 때까지요. 그래서 목적물 인도 의무도 있고요. 건물을 줘야 사용할 수 있죠. 사용하게 해준다 했으니까 뭐 해줘야 돼? 수선 의무도 임대인한테 있는 거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방해하고 있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이 말 이해되시나요? 이런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때문에. 요 단어 하나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하다. 그럼 나는 뭐 할게? 차임 줄게 라고 약속한 거예요. 차임. 법률 용어가 차임입니다. 뭐 일반인들은 뭐 보증금, 전세금, 뭐 월세, 달세, 사골세 온갖 말 다 씁니다. 그 중에 차임이 뭔지 판단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약속하면 계약 성립하고 그렇게 서로 이행 의무가 있는 거죠. 이행 안 하면 채무불이행되죠. 그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도 무슨 계약이다? 상무계약. 대가 지급하니까 유상계약이고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계약서 작성해야 되죠. 그거 초기에 시험 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한 때 성립한다. 이렇게 지문 딱 낸 적이 있어요. 분료식 계약이니까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진 낙성계약이니까
계약서 안 써도 계약은 성립한 거예요. 다만 계약서 서류들은 나중에 전부 증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증거. 증거는 남겨놓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임대차에서도 보세요. 뭐가 적용될까요? 위험부담, 동시행, 이게 다 적용돼요. 다 적용돼요. 담보책임 유상이니까 담보책임 다 적용돼요. 이게 지금 매매, 교환, 임대차 다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총칙에서 이걸 다룬 거죠. 세컨 계약 총칙에서. 시험 반드시 내는 거고요. 자, 조문 보세요.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한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하게 할 것을 약정했다. 그 말을 언더라인 하나 해두시는 게 중요한 단어고요. 상대방은 대가로서 차임 지급할 것을 약정했다. 상무유상, 낙성, 불료식 계약이다. 법 조문안에다가 그걸 다 적어붙네요. 뭐 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번에 1번 보세요. 임대차가 언제 성립한다고요? 합의, 약정 합의, 그게 포인트란 말이죠. 차임은 반드시 등기해야 돼요. 자, 임대차 목적물은 그냥 목적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임대차는 목적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권은 타인의 부동산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조문에. 전세권의 객체가 뭐라고요?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용도에 쫓아 사용수익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인의 부동산을 되어 있는데 임대차에는 목적물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물 줄임말이 뭐냐면 물건이에요. 물건. 물건에는 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임대차 종류가 몇 가지가 있겠어요? 세 가지잖아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동산 임대차. 요거 시험 안 나와서 그렇지 물건이 그 대상이다. 이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부동산만이다 하면 틀린단 말이에요. 동산도 되니까. 그럼 이제 실제로 시험에 제일 나오는 게 있죠. 토지에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이게 출제 1순위란 말이에요. 이게. 빈도도 제일 많았고. 건물 임대차에 들어가면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나와요. 그래서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지상물 매수 청구할 때 말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되죠. 이렇게 하면. 그걸 또 시험 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하지. 형성권이고 강행비. 매매가 바로 성립하고. 형성권, 강행규정. 동산의 시험 나온 지 거의 없어요. 이거 출제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버려 두면 돼요. 문제는 이제 임대차 목적물이 뭐라고요? 물건. 요걸 까먹으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 단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뭘 기억해야 돼요? 토지 임대차, 건물 임대차. 이건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 그래서 요걸 시험을 바로 들어가도 부속물 임대차 나오면서 부속물 나오면 무슨 임대차? 건물 기타 공작물 임대차거든요. 토지 임대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임대차든 간에 필요비 유익비 투입될 수 있잖아요. 비용, 비용 상환 청구권. 요거는 글자 그대로 청구권이에요. 이거는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에요. 이게 다르잖아요. 봐요. 성격이. 이건 형성권이고 강행 규정이고, 요거는 청구권이고 임의 규정이고, 이건 포기 특약이 가능하고, 이건 포기 특약이 있어도 무효고. 벌써 달라진다고. 여기서 시험 제일 많이 난 게 비용은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현상 유지하는, 수선하는 필요비.
그 다음에 좀 나은 상태로 만들어 놨다. 개량시킨 유익비 이렇게. 이 다 유치권이 가능하단 말이죠. 줄 때까지 못 주겠다. 시험 많이 나온 건 요거예요. 필요비는 종료 전에도 할 수 있고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낸 거예요. 유익비는 종료 후에 청구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개 묶어가지고 종료 후에 할 수 있다. 이렇게 몇 번 낸 적이 있단 말이에요. 필요비는 종료 전에도 할 수 있거든요. 임의기준이니까 포기특약 유효하고요. 임대차 계약은 물권계약이다, 채권계약이다. 그렇죠. 채권계약 까먹으면 안 돼요. 제가 두 글자로 하면 약속이라 했잖아요. 그 중에 채권계약이다 말이죠. 채권계약은 누구한테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죠. 당사자 간에 효력이 있는 거예요. 부동산을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권이라 할지라도 등기를 하게 되면 좀 전에 법 조문에는 주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 했잖아요. 제3자에게 효력이 있다. 이거 번역하면 뭐라고 했어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건물 소유 목적의 토지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건물에 관해서 등기하게 되면 임대차에 대한 토지 임대차 대항력이 생긴다. 토지 등기가 아니고 건물 등기만 해도 토지 임대차 대항력 생긴다. 621조, 622조 이 조항들 놓치면 안 돼요. 이 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임대차는 타인권리, 타인부동산 임대차 계약도 유효하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임대차는 처분행위가 아니고 의무부담행위이기 때문에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임대인이 소유권이나 처분할 권한을 가질 것을 요한다, 요하지 아니한다. 임대인에게 소유권 없어도 상관없다 이 뜻입니다. 임대차가 무슨 계약이라서? 채권계약이라서. 채권계약. 매매, 교환, 임대차 모두 다 채권계약입니다. 까먹으시면 안 돼요.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 임대인이 소유권 없어도 임대차 계약은 성립합니다. 이렇게 판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갈로 4번은 수량지정 임대차라 했는데 평당 얼마씩 임대료 얼마씩 결정해가지고 50평이다 이렇게 계약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45평이더라. 이러면 수량지정 매매하고 똑같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수량지정 임대차 옆에다가 담보 책임 물으세요. 담보 책임 갈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수량지정 임대차 담보 책임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선의하고요 대금 감액 청구 이렇게 적었죠. 그 이야기예요. 지금 일본 판례를 너무 많이 줄여놨어요. 그냥 돈 안 줘도 된다고 적어놨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대금 감액 청구하기 때문에
5평 값은 못 주겠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알고 들어간 사람이라 해야 돼요? 모르고 들어간 사람이라 해야 돼요? 그렇죠. 처음부터 45평인 줄 알고 들어갔으면 감액할 것도 없는 거죠. 요건 선의자만 되거든, 요거. 그러면 여러분 책에서 첫째 줄 끝에 수량 지정 임대차이다. 그거 하나 언더라인 하시고요. 그 다음 둘째 줄 끝에 임차인으로서는 그에 상응하는 임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여기에다가 담보 책임, 대금 감액 청구권 이렇게 적어놔도 상관없어요.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꼭 이렇게 판결문대로 시험 내는 게 아니라 이론적으로 하면 선의의 임차인은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그렇게 간단하게 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거예요. 그러니까 민법은 단어 자꾸 외워서 되는 게 아니고요. 그게 무슨 뜻이다라는 걸 알고 해야 이해가 되고 말을 살짝 돌려놨을 때 풀 수가 있습니다. 답만 덜렁덜렁 외우면 나중에 문제 못 풀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7월달쯤 되면 보통 사람들이 잘 안 나와요. 나 압니다. 내가 한 30년 다 돼가니까. 왜? 나도 옛날 대학 나왔고 이제 뭐 배울 만큼 배웠고 내가 책만 보면 고독 좀 하면 되지. 내 의지에 달렸지. 맞죠? 이 생각을 석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집 가까이 독서실 딱 잡아놓고 시내 가서 이 책 저 책 2권씩 삽니다. 온갖 책을 다 보고 옵니다. 이제 박사 수준 돼가지고 물으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한 7명이 옛날에 좀 오래됐습니다. 한 7, 8년 전인데 한 7, 8명 그래 빠져나갔다. 이 사람 중에 걸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얼마나 내가 기가 찹니까? 그냥 그대로 학원에 왔었으면 충분히 답해서 할 사람들인데 자기 혼자 막 생각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이제 화장을 막 해. 그게 전혀 안 맞는 생각만 하고 온 거예요. 점수가 안 나온대. 그런 오류를 범하지 말라. 딱딱한 의자가요 합격을 보장합니다. 진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전부 다 몇십 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따라오시면 돼요. 그게 제일 좋아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보겠습니다.